임대인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대로 적은 거예요. 나도 속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새로운 내용이 계약서 쓸 때 갑자기 딱 등장했다.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하고 그 자리 박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시죠. 형사조수지인의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한 건가? 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하고 전세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보증금보다 내가 받았던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금액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훨씬 많은 거죠. 속은 거죠. 그래서 중개인한테 따졌더니 나는 임대인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대로 적은 거예요. 나도 속았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중개인에게 내가 못 받은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경우 중개인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내 보증금은 누가 배상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확인 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란에 실제보다 한참 적은 금액이 적혀 있다. 또는 아예 해당 없음 이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 또는 아예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인중개사분은 임대인한테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말을 했지만 안 보여주니까 여기 선순위 보증금 지금 얼마예요? 5억? 5억 있어요? 5억 적고, 임차인은 공인중개사가 적어준 서류니까 뭔가 서류를 다 확인하시고 중개를 한 거겠거니 해서 계약을 한 경우인 거죠. 중개인분은 나도 속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항변이 통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으로 갔을 때 민사재판을 걸면 그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까지 이미 확정된 표준 판례라고 할 만한 법리가 성립이 되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할 정도의 중요한 정보라면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조사할 의무가 있다. 이게 기본적인 법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제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인이 원 자료를 보고 쓴 거라면 얼마라고 쓰면 되고, 그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들은 것일 뿐이다라고 하면 임대인의 말에 따르면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임, 임대인 구두 확인 결과 선순위 대출금은 얼마임 이라고 임대인에게 내가 확인한 거다라는 거를 적어서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본인이 진짜 그냥 확인한 것처럼 적었다? 그러면은 중개인도 못 돌려받은 보증금의 30% 내지 40%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원 입장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중개인이 본인이 전문적으로 중개할 의무를 좀 저버리고 임차인한테 공을 토스하는 결과가 되긴 해요. 자, 나는 말 다 했어. 그러니까 임차인 당신이 알아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보통 좀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경력이 적은 20대, 30대 임차인 분들의 경우는 중개인하고 집주인의 기세를 못 이겨서 가계약 100만 원 걸려있는 게 아까워가지고 확인을 덜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불안했던 게 2년 지나고 나서 바로 사고가 터지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계약금을 걸었더라도 원래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새로운 내용이 계약서 쓸 때 갑자기 딱 등장했다.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하고 그 자리 박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들은 말하고 다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이거 확인 안 되면 나 사인 못해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돌려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개인은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느냐? 보통 법원에서는 중개인도 임대인에게 속았고, 그리고 나도 그 임대인의 말을 들은 중개인에게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 과실이 더 크냐라고 해서 과실상계라는 걸 합니다. 내가 못 받은 보증금이 만약에 1억에서 5천만 원을 지금 못 받은 상태다. 그럼 못 받은 보증금의 몇 프로를 임차인이 그냥 책임을 지고 몇 프로를 중개인이 책임져야 되느냐를 중개인 과실이 얼마큼 크냐에 따라서 법원이 결정을 해줘요. 예전에는 30%였는데 최근엔 60%까지 이런 판례가 나왔다라는 건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중개사가 무조건 전액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의 과실 비율만큼 물어주게 되어 있다. 민사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안에서는 굉장히 정도가 심해서 중개사가 못 받은 보증금의 100%를 다 반환을 해줘라라고 나온 판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중개사가 그 건물이나 어떠한 임대인의 건물들은 전부 다 이 사람이 다 중개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뻔히 알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계속 예전 금액대로 적었다. 이거는 거의 100% 과실이잖아요. 거의 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100%를 다 돌려줘라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인의 회사에 이 중개인이 등기이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중개를 하면서 임대인의 말만 듣고 잘못된 정보를 적었다. 이럴 경우에는 중개인의 과실이 100%다. 이거는 임대인하고 한 몸이다라고 해서 100%를 배상하라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약할 때 받으셨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꺼내 보시고요. 본인이 설명 들었던 것과 얼마큼 다른지, 그래서 중개인이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를 민사소송을 냈을 때 지금 임대인에게 못 받은 돈을 중개인 통해서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늘 드리는 팁이죠. 중개인에 대해서 만약에 민사소송을 걸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피고로 중개인이 가입한 공제보험, 공인중개사협회를 같이 공동피고로 거셔야 과실에 의한 돈도 받고, 또 이게 만약에 중개인이 돈이 없다면 들어놓은 공제금에서 보험금 받듯이 보험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력이 없어서 내가 민사를 내건 형사를 내건 전혀 변제받을 길이 없다면 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중개인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잘 따져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과실 비율을 유리하게 받으셔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다는 거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더든든 법률사무소 02-6080-993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로톡 사이트에서 조수진 변호사를 검색하시면 빈 시간에 바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